김정일의 성역과도 같았던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북한 로열 패밀리의 아주 비밀스럽고 내밀한 부분까지 거침없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정은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겐지가 그 당시에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정은이란 이 어린 친구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저서에 폭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폭로를 했냐면은 미성년자인 김정은이 와가지고 전화로도 해가지고 요즘 또 우리 부의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부의하자? 이거 시도 때문에 새벽 2시 전화 해가지고 후지모토 우리 산속 가서 부의하자. 그래서 이제 둘이 가서 이제 산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본어가 안 되고 또 한국어가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서로 부의만 하다가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성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제 승부욕이 있고 포악하다는 것을 또 저서에서 폭로를 했어요. 한 얘가 뭐였냐면 김정철이랑 김정은이랑 이 구슬놀이를 했는데 김정철이 동생인 김정은 보고 야 그렇게 구슬놀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져 했다가 진짜 진 거야. 거기 열받은 김정은이 형인 김정철한테 쇠 구슬을 집어 던졌대요. 저걸 보고 굉장히 모 아니면 도 정말 큰 지도자 아니면 독재자가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자기의 저서에 썼더라고요. 또 하나의 폭로의 형식을 빌린 예시가 등장해요. 하루는 김정은과 김정철이 농구 시합을 해요. 근데 후지모토 겐지가 심판을 받대요. 근데 농구를 하다 보면 김정철이 이긴 날도 있고 김정은이 이긴 날도 있잖아요. 둘 다 어렸으니까 10대 티네이저니까. 근데 김정은이 이긴 날, 동생이 이긴 날에 형을 그러면 그 형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후지모토 겐지가 봤는데 형인데 졌잖아요. 근데 동료들에게 오늘 수고했어? 김정철은 그냥 쿨하게 고생했어? 또 하자? 이러고 그냥 갔대요. 근데 김정은이 진 날, 형이 이긴 날, 김정철이 이긴 날 김정은의 반응을 봤는데 부운에 못 이겨서 자기랑 같이 뛰었던 팀 동료들을 남겨서 왜 우리가 졌는지에 대해서 페인을 분석하고 김정은이 다그치면서 전략 전술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지모토 겐지가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지도자의 자질은 김정은에게 있다. 라는 소위 성격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 호칭을 했는데 김정철에게는 큰 오빠, 김정은에게는 작은 오빠. 사실 일상적인 호칭이잖아요. 큰 오빠, 작은 오빠. 그러면 보통 작은 오빠들이랑 막내 여동생이랑 사이가 더 가까워요. 맞죠. 큰 오빠, 작은 오빠, 작은 오빠. 근데 김정은은 그걸 싫어했대요. 오빠만 오빠지 왜 내가 작은 오빠냐. 아이요. 그래서 후지모토 겐지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하! 김정철에게는 큰 대장동지, 김정은에게는 작은 대장동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냥 작은을 생략하고 대장동지 이렇게 불렀더니 좋아하더라라는 예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대장동지 이야기나 농구 이야기나 이거 김정은 얘기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그 책에서 나온 거군요. 후지모토 겐지가 농구 얘기. 후지모토 겐지가 본 거. Listen to our guest, Mr. Kenji Fujimoto, on my right. Again, I'm only speculating. He had a moment of feeling a little lonely. 腕ジョーン氏の口から返ってきた言葉は「てったてったてったてった」もういいもういいそういったことを言ってくれましたね。そこでまた私の涙腺がもう火を吹いてしまってもう滝のように流れてきましたね。私は12年にハグし Kim Jong-un hugged me when we met last time in 2012. そしてでプッ When we were shaking hands this time, he pulled my hands and hugged me again. これでもうハグしましたね。腹割って We can talk heart to heart. Kim Jong-un and I are in such relationship. 赤ですから。 울잖아요. 저 사진은 이제 북한에서 공개를 한 거겠죠. 이석주 만났네. 야, 저기서 만난 거예요. (11년) 만이에요. 예, 11년 만에 다시 어떻게 보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김정은 초대로.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정답은 다 나왔어요. 후지모토 겐지가 책을 펴서 갖가지 폭로를 하면서 9년 전에 김정은밖에 북한의 지도자는 없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칭송을 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9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김정은 입장에서 자기의 후계 구도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때 칭송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후계 구조를 공식화했던 사람이 겐지 아니었겠어요. 이 사람 그때까지 책도 몰랐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어쨌든 2012년 김정은이 등극하자마자 겐지를 초청합니다. 공식 초청이에요. 겐지가 북한으로 들어가요. 당시 김정은과의 만남이 아까 저 사진으로 공개됐고 리설주를 만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겐지가 김정은 만났을 때 겐지가 뭐 했겠어요? 훌쩍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배신자가 돌아왔습니다. 배신자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김정은이 뭐라 그랬대? 아까 겐지가 했잖아. 됐다. それでジョン氏の口から返ってきた言葉は「てった」もういい 됐다 과거는 잊었어 라고 김정은이 통 크게 쿨하게 안아줬다라고 겐지가 기자회견까지 하잖아요. 언제라도 오면 환영하겠다. 김정은이 겐지에게 이렇게 최고급의 대우를 해줍니다. 겐지가 방북했던 시기는 김정은 정권 초기예요. 김정은이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보였던 북한의 새로운 동향 변화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저 만남 자체는 또 한 번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후지모토 겐지 대체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북한으로 간 거예요?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섬뜩한 얘기인 게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후지모토 겐지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2012년 6월 16일 이제 편의점에 후지모토 겐지가 일본에 있는 편의점에 이제 신문을 사러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 어떤 남자가 따라 붙습니다. 저기요. 깜짝 놀라게 전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전해줘요. 이게 뭡니까? 펼쳐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북한에 있는 자기 와이프, 자녀의 사진. 엄정녀. 엄정녀. 그리고 정체불명의 한 장의 서한이 딱 있는데 그 서한을 딱 펼쳐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안전은 보장돼 있으니까 걱정 말고 북한으로 돌아와라. 간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이 상황에 있었던 후지모토 겐지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딱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분명히 김정은이 보낸 것 같은데 누가 보낸?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불명의 그 남성에게 얘기를 해요. 난 못 믿겠다. 받지를 못하겠다. 돌아가라. 얼마 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정체불명의 남성이 다시 후지모토 겐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던지는데 거기에 화들짝 놀라요. 후지모토 겐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 남성이 2001년도에 약속을 지켜달라. 후지모토 겐지-상. 이런 말을 뭐야? 자, 그러면 2001년에 약속이 뭐였죠? 이게 후지모토 겐지 책에도 나와요. 예. 김정은이랑 워낙에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냥 요리사가 아니라 가족 그 이상이었잖아요. 같이 놀아주고 얼마나 친했어요. 같이 맞담배 피고. 그래서 근데 2001년에 일본으로 갈 때 김정은도 뭐 좀 이상했는지 꼭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맞다. 꼭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김정은이 그때 어릴 때 먼저 눈치를 김정은이 채고 겐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꼭 돌아오라고 일본. 그랬더니 겐지가 꼭 돌아와서 왕자님과 함께 말을 타고 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라 라는 내용의 서한이었던 거예요. 자, 김정은이 겐지를 북한에 초청한 속내 단지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11년 전에 그 어린 김정은과 나눴던 그런 약속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겐지가 김정은의 지도자 자질을 홍보해 주었기 때문인데 우리 지금 방금 보았다시피 겐지가 기자회견하고요. 북한에서 찍어온 사진 보여주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서방 세계, 전 세계를 향해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성적을 가졌는지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북한에서 홍보를 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은의 홍보대사, 홍보대사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김정은의 측근에서 김정은의 측근으로 거듭나는 것 같았던 후지모토 겐지. 하지만 2016년 8월 이후에 갑자기 그의 행적이 묘연해졌어요. 해가 바뀌고 새롭게 공개된 그의 근황. 이 사람은요, 때되면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놀라운 근황이 전해집니다. 초밥집을 열고 본인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밥을 만듭니다. 와우.
그 식당의 위치는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으로 평양에 가서 초밥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냥 때 되면 철사처럼 가는 거야. 김정은의 허가를 받아서 날도 되게 특별한 날이에요.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 날 평양 시내에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이제 초밥집을 후지모토 겐지 이름으로 오픈을 했는데 사실 평상시에 후지모토 겐지가 꾸준히 얘기를 했어요. 평양에서 내가 장사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했는데 그 후지모토 겐지의 소원을 김정은이 풀어주게 된 거죠. 평양 낙원백화점 별관 4층에 라멘집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일본 라멘. 네. 규모도 꽤 크고 홀에는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룸도 4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자, 언론을 통해서 파악이 된 그의 최신 근황. 가장 최근의 근황은 2019년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의 소식을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고용환 박사님께서 이 가장 최근의 근황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시다고. 그 일본 경식정 쪽에 사람한테 내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봤는데 2019년에 소식이 끊어진 게 맞고 식당을 열었었는데 그 식당을 따로 열어서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하고 낙원백화점 사이에 3층짜리 건물에서 라면집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국은 장사가 안 돼서 결국은 상점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쌀, 간장, 된장 정도만 받는다는 소식이 들러온 거의 2020년. 그 후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